요즘 중국 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 일본이 겪었던 버블 붕괴와 너무 닮았다. 정말 그 정도일까요? 실제로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중국의 집값은 떨어지는데 집은 여전히 안 팔릴까요? 왜 젊은이들은 일도 못 구하고 집 사는 걸 포기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풀다 보면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93조 위안, 약 1경 8천조 원에 달하는 팔리지 않은 재고주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 해 동안의 주택 판매 금액은 겨우 9조 위안, 약 1740조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지금 팔리고 있는 속도로는 10년 이상이 걸려야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팔고 있는 속도조차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이 만든 결과는 매우 냉혹합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부동산 개발사들은 자금난에 빠져 쓰러지고, 그 와중에 중국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잃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컨트리가든 같은 거대 부동산 회사들이 연이어 디폴트를 내고, 이제는 한때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망커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빠르게 투입해서 무너지는 부동산 기업을 살리고 가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공안 강화, 체제 통제, 부패 척결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길일까요? 지금의 중국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 소비 위축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스며든 구조적인 문제,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균열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국민들이 집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잃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과잉 공급과 붕괴하는 부동산 시장.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한마디는 집은 넘쳐나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화랑이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공급 과잉, 자금 부족, 헐값 판매,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명확한 붕괴의 사슬 속에 갇혀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93조 위안, 약 1경 8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연간 주택 판매량의 10배에 해당하며 단순 계산만 해도 10년 이상을 팔아야 해소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고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심리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집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 사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고용 불안과 소득 정체가 겹쳤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도 살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헐값에 급매를 시도하지만 오히려 그 조치가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며 시장 전체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헝다그룹, 컨트리가든 같은 초대형 기업이 파산 위기를 맞았고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망커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 지역 일자리,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직결된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즉,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경제 전반,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세대의 좌절과 내수 붕괴. 이 부동산 위기의 충격은 특히 중국의 20, 30대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16세부터 24세의 공식 실업률은 최근 20%를 넘어섰으며 일부 분석에 따르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부모 집에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탕핑족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사회에는 결혼 시 남성이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통적 압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가장 기본 전제인 주택 구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혼인율과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중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가계 자산의 70에서 80%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집값 하락은 단순한 재산 가치의 감소를 넘어 심리적 안정감, 소비 여력, 미래 계획까지 모두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커지는 시스템 리스크. 상황이 이 정도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의 행보는 매우 소극적이고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현재 경제보다 정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책을 담당하던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수사 대상이 되고 경제 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인사들이 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응은 단발성이고 제한적입니다. 2024년 발표된 국유 4대 은행에 대한 약 94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도 전체 시장 규모와 구조적 위기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 예를 들어 재고주택의 정부 직접 매입,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혜택,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수익을 약속한 이재 상품의 부실과 디폴트가 이어지고 이는 중소은행, 그림자 금융기관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 상품은 중국의 은행들이 판매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머니마켓 펀드 MMF와 비슷합니다. 이미 이재 상품의 디폴트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안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확대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시장 구조,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기 시작한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과거의 고속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은 시장의 논리보다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단지 중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입니다. 그 경제가 흔들릴 경우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 그리고 인접 국가들의 수출입 구조에까지 파급력이 미칩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국의 부동산 건설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들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내의 청년층, 중산층, 지방정부, 금융기관 모두가 연쇄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지금, 이 위기는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숫자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와 외부 리스크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내리는 결정은 단순한 정책 조정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성장이 전부였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사람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경고를 받을 수도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